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허그에서 매년 적자가 2년 연속 4조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 보증한도, 반환 보증 한도를 낮추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낮추는 내용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고 하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만약 이게 현실이 됐을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해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허그에서는 공시지가의 126%를 우리가 보증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세가율을 90%에서 80%로 낮추면서 그걸 역순으로 계산해 보니까 126%에서 112%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만약 2억 원의 공시지가라고 하면 126%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2억 5,2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112%로 낮춘다라고 하면 2억 2,400만 원의 보증한도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차액 금액인 2,800만 원을 다시 또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126% 한도 때문에 전세가는 계속해서 멈춰 있지만 실질적으로 B아파트에 대한 월세의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월세의 비율이 상승하면서 월세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B아파트, 우리가 아파트가 아닌 B아파트는 청년이라든지 또 서민들 그리고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주택들이 결국은 월세 부담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126%에서 112%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상황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 300만 원 월급 받는 직장인이 이런 분위기에 월세로 간다라고 하면 한 달에 내 버는 월급의 반 정도는 월세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거의 생활이 힘들게 되겠죠. 결국 이런 서민이나 청년층들의 주거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보증 한도를 축소하게 되는 내용이겠죠. 이게 가장 큰 부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88 부동산 대책 이후에 B아파트 전세 보증 한도 접근을 126%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허그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에 신축 같은 경우는 90%까지 보증한도를 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전세를 맞추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 이 한도를 112%까지 더 낮춘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월세 전환율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전세,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 우리가 불안감은 더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보증한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 112%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금액으로 전세입자를 반환할 수 없다 보니까 기존 보증금을 고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월세를 전환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수요들은 아파트 전세, 그러니까 B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전세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아파트 전세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이게 되겠죠. B아파트에 대한 이런 적용 부분들이 아파트 시장에 전세로 몰리게 되는 부분, 아파트 전세가 상승이 결국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현상까지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작은 B아파트에 대한 공시지가 126%를 112%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아파트 시장의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동산의 도미노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고 B아파트의 월세 전환율이 빨리 올라가고 또 월세 금액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허그에서 손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축소, 112%로 축소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도 분명히 정부는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즉 정부, 국토부에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는 내용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완충시키거나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정부의 하는 일일 것입니다. 국토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는 내용만으로 일관한다라고 하면 결국 뒷짐지고
보기만 하겠다. 시장상의 동태만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지금 대출 규제를 정부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 있죠.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되는 게 모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임차를 살고 있는 전세에 대한 부분들, 불안감들의 해소 방법, 그리고 임차를 주는 임대인들의 해소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한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적응기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의 불안감들은 계속해서 시한폭탄처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국토부에서는 해결 방안을 빨리 모색하고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올 6월 달에 국회에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세가율을 공시지가 126%로 정하다 보니 월세 전환율이 빨리 올라가고 월세 가격이 높아지니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135%로 올려야 된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이런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그에서는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126%를 112%로 낮추겠다는 제안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제안이긴 하지만 결국 이런 내용들이 시장 상황에서 퍼지면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불안한 임차인들, 그리고 불안한 임대인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또 미치는 영향, 이런 대책들이 확정되거나 실천되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가 있음으로 해서 시장 자체는 불안감은 생기게 됩니다. 이 불안감이 또 전세 시장에 어떻게 미칠지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임대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매가가 동반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갭 투자라는 얘기도 하고 전세가율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비아파트에 집중되다 보면 아파트에는 전세가 상승,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서 갭 투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규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수요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수요입니다. 투자 수요는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합니다. 이런 전세가 상승이 전세가율을 올리게 되면 갭 투자 수요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 불안감을 없애는 정책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서는 빠른 대책, 이런 126%도 불안한 시장이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렇게 허그의 적자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는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뒷짐지고 보고만 있거나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걸 매매가 거래량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이런 임차 수요, 비아파트든 아파트든 특정 물건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주거 안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의 정책을 발빠르게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빨리 없앨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 이런 뉴스 때문에 불안하고 움직이는 시장 상황들을 정부 차원에서는 빠른 대처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그것이 아마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조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을 설명드렸는데요. 결국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시장 불안감들은 계속해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들이라든지 허그의 보증보험 한도 126%가 그나마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있었는데 이 부분조차도 112%로 낮춘다라고 하면 비아파트의 전세 시장들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빠른 대책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책의 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에서 불안한 심리를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영상을 통해서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불안한 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왜냐? 정책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나 얘기들은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고 가는 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한쪽으로 옮겨가는 현상들을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부동산 시장을 불안해하거나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뉴스 또는 저희들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과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또 설명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셔서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 길을 잘 찾아가시는 방향성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